오늘 하루 당신을 기다리는 곳이 있었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어딘가에 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불러줬습니까? 저녁을 먹고 나서 오늘 하루가 괜찮았다고 느꼈습니까? 이 질문들이 가슴 어딘가를 건드린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살 날이 꽤 남아 있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젊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 아이들을 키워야 했고, 부모님을 모셔야 했고, 집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 모든 걸 하느라 수십 년을 숨가쁘게 뛰어왔는데 문득 멈춰서니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전화가 없습니다. 약속이 없습니다. 불러주는 곳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할지, 저녁을 먹을 때 누구랑 이야기를 나눌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가 괜찮았는지, 그걸 온전히 스스로 채워야 하는 날들이 시작된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퇴하면 쉬어야지, 편해야지 그렇게 기대했는데 막상 그 편함 속에 들어와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질 않다고,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고 그 말을 하면서 목이 메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바쁠 때도 지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날이 계속될 때 사람은 천천히 아주 조용히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뉴스도 봅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무언가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존재감이 빠져나가고 쓸모있다는 느낌이 빠져나가고 살아있다는 실감이 빠져나갑니다. 그걸 외로움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나이 든 것이라고 체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것을 다르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건 즐기는 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노후가 아닙니다. 건강이 나빠서 불행한 노후만도 아닙니다. 즐기는 눈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 가장 외롭고 비참한 노후를 보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많지 않은 돈으로도 완벽하지 않은 몸으로도 날마다 환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겐 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노후를 준비한다고 하면 대부분 돈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연금은 언제부터 받는지, 집은 팔아야 하는지 갖고 있어야 하는지.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없으면 실제로 고달픕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후를 살아보면 사람을 가장 먼저 쓰러뜨리는 건 돈 부족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가장 먼저 오는 건 아무도 찾지 않는 날들입니다. 자녀들은 바쁩니다. 처음에는 자주 연락하다가 점점 간격이 길어집니다. 명절에는 오지만 금세 떠나갑니다. 떠난 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은 다시 혼자입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집니다. 몸이 안 좋아서, 이사를 가서, 혹은 그냥 바빠서. 그리고 어떤 친구는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 연락을 받는 날은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종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와 단둘이 남게 되면 처음엔 괜찮을 것 같지만 24시간을 함께하다 보면 말없이 지내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할 이야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각자의 세계가 너무 좁아진 탓입니다. 몸은 또 어떤가요?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낄 때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작아집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밤잠이 얕아지고 기억이 흐릿해지는 날이 생기면 그게 무섭습니다. 나이 드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나이 드는 게
눈에 보인다는 게 무섭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한꺼번에 밀려오면 사람은 조용히 체념을 배웁니다. 이제 나는 저물어가는 사람이구나. 그 체념이 쌓이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늦은 것 같고 사람을 만나자니 귀찮고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합니다. 그런데 그 편함 속에서 하루하루 더 작아집니다. 이것이 진짜 비참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돈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삶을 즐기는 능력이 조용히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걸 되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깨달음. 즐거움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다. 경기도 어느 작은 마을에 윤정숙 76세 할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떠났고 자녀는 셋이지만 모두 서울에 삽니다. 첫 2에서 3년은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밥을 차려도 둘이 먹던 상에 혼자 앉으면 숟가락을 들기가 싫더라고요. 남편이 앉던 자리에 시선이 가는 게 싫어서 밥상 위치를 아예 바꿔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허전한 건 마찬가지였다고. 그런데 지금 정숙 씨는 다릅니다. 매일 오전 동네 뒷산을 오릅니다. 산이라고 해봤자 나지막한 언덕이지만 거기서 보이는 풍경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단풍이 어제보다 더 붉어졌다. 저 나무 밑에 고양이가 또 왔다. 안개가 거치는 게 꼭 무명천 걷어 올리는 것 같다. 작은 수첩에 그날그날 본 것을 적습니다. 그 수첩이 이제 5권째입니다. 뭘 쓰세요? 하고 물으면 오늘 본 것들이요 하고 웃으십니다. 그 웃음이 억지가 아닙니다. 정숙 씨의 삶에 특별히 뭔가 늘어난 건 없습니다. 돈이 더 생긴 것도 아니고 자녀가 더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변한 건 딱 하나, 보는 법이 달라진 것입니다. 즐거움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노후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즐거운 일이 생기면 그때 즐거워야지. 그래서 기다립니다. 자녀가 오면, 여행을 가면, 친구가 연락을 하면 그때 즐거워야지 하고. 그런데 그 이벤트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사이에 하루하루가 쌓이고 아무 감흥 없는 날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즐기는 눈은 기다려서 오지 않습니다. 쓰면서 생깁니다. 오늘 뭐가 예뻤는지, 뭐가 맛있었는지, 뭐가 기분 좋았는지 그걸 찾아보는 습관. 그게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 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나이 먹으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다. 뭘 해도 재미가 없다. 그냥 멍하니 있게 된다. 그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드십니다. 그런데 그게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일을 그만두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어떤 역할을 잃어버립니다. 부장님으로, 엄마로, 아내로, 집안의 기둥으로. 그 역할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오랫동안 묻지 않고 살아온 겁니다. 처음으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뭘 좋아하지? 그런데 대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게 좋아하는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승현, 71세. 평생 공무원으로 살다 정년퇴직하고 나서 2년 동안 거의 집에만 계셨습니다. TV 보고, 신문 읽고, 낮잠 자고. 가족들이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막내딸이 한 번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빠, 요즘 뭐가 제일 좋아요? 승현 씨는 한참 있다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모르겠다? 딸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 같아서.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손녀가 가져다 놓은 수채화 물감 세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린 손녀가 색을 칠하는 걸 옆에서 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붓을 집어들었다고 합니다. 어색했습니다. 그림을 배운 적도 없고 잘 그릴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흰 종이 위에 색을 올리는 순간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딴 생각이 없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지금 승현 씨는 매주 수채화 모임에 나갑니다. 그림 실력보다 중요한 게 생겼습니다. 화요일이 기다려진다는 것, 그 사람들이 보고 싶다는 것,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 가볍다는 것. 얼마 전 막내딸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그린 그림 사진과 함께 아빠 근황. 딸은 사진을 보고 한참 울었다고 합니다. 그림이 잘 그려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눈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찾는데 타이밍이 따로 없습니다. 70에도, 75에도, 80에도 언제든 시작하면 그게 시작입니다. 3번째 깨달음. 사람은 있어야 할 곳이 있을 때 살아난다. 외로움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외로움과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는 외로움. 2번째가 훨씬 깊고 훨씬 아픕니다. 노후에 많은 분들이 겪는 건 2번째 외로움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모임 안에서도 내가 끼어도 되는 건지 내가 말해도 되는 건지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 눈치가 쌓이면 점점 아무데도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더 작아집니다. 경북의 한 작은 마을에 70대 후반의 이웃 2분이 살고 있습니다. 한 분은 오상만 씨입니다. 마을 어른회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연락하고 날짜 정리하고 행사 때 간식 챙기고 크지 않은 일이지만 매주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전화를 합니다. 총무님, 이번 주 모임 몇 시예요? 그 전화 한 통이 상만 씨에게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됩니다. 상만 씨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면 안 돼. 내가 안 나가면 모임이 흐트러지거든. 그 책임감이 허리가 아파도 그를 일어나게 합니다. 다른 한 분은 황태윤 씨입니다. 아내와 둘이 조용히 지냅니다. 딱히 아픈 데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윤 씨는 날이 갈수록 말이 없어졌습니다. TV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가끔 아무렇지 않게 이런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나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 처음에 아내는 농담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반복되면서 아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이 세상에서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병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2분의 차이는 건강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곳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역할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나가면 반가워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곳,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곳, 그런 자리 하나가 노후를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4번째 깨달음. 돈이 없어도 줄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흔히 노후에 돈이 없으면 모든 게 초라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후를 들여다보면 가장 따뜻하게 사는 분들이 반드시 가장 부유한 분들은 아닙니다. 줄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풍요롭게 삽니다. 그게 돈일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 어느 아파트에 최영분, 74세 할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하시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서 영분 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비 아저씨들은 영분 씨 이름을 기억합니다. 명절마다 손수 만든 전을 챙겨드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경비 아저씨가 사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분 씨가 웃으면서 이랬다고 합니다. 받으세요. 저 이거 드리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아저씨 마음에 오래 남았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 딸의 결혼 소식을 영분 씨는 끝까지 기억했습니다. 몇 달 후 복도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 따님 잘 지내시죠? 신혼 재밌죠? 하고 먼저 여쭤봤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집에 들어와서 남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304호 할머니, 그 양반은 참 따뜻한 사람이야. 동네 꽃집 주인이 영분 씨에게 슬쩍 할인을 해주는 이유도 있습니다. 영분 씨는 꽃을 살 때마다 꽃집 이야기를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장사가 힘들다는 이야기, 허리가 아프다는 이야기,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을 뿐인데 꽃집 주인은 영분 씨가 오는 날이 좋다고 했습니다. 영분 씨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주는 사람으로 살기로 한 것입니다. 크지 않게 조용히 꾸준히. 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다 지칩니다. 주는 사람은 주면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즐기는 눈, 주변에서 줄 것을 찾는 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돈이 드는 일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5번째 깨달음. 마지막까지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배움을 멈춥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더 이상 써먹을 데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이제 와서 뭘 배우겠냐는 생각이거나, 새로운 걸 시작했다가 잘 안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거나. 그런데 배움을 멈춘다는 건 뇌가 새로운 것에 반응하는 통로를 닫는 것과 같습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세상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계순, 78세, 지역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강좌를 처음 들으셨습니다. 첫날 강사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옆 사람은 척척 따라 하는데 자신만 화면이 어디서 어떻게 넘어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세상이 너무 빨리 가버렸다. 그날 밤 잠을 잘 못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또 나가셨습니다. 왜 또 가셨어요? 하고 물으니 집에 있으면 더 서럽잖아요 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나가셨습니다. 강사가 계순 씨만 한 번 더 봐줬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계순 씨는 처음으로 딸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마당에서 찍은 꽃 사진 한 장과 함께. 아무 말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진만. 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사진 진짜 예쁘다. 언제 이렇게 됐어? 계순 씨는 그 답장을 며칠 동안 들여다봤다고 하셨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열어봤다고. 배움이 가져다 준 건 스마트폰 사용법이 아니었습니다. 딸과의 새로운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다시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 나는 아직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 느낌이 즐기는 눈을 다시 뜨게 만든 것입니다. 꼭 어려운 걸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동네 도서관 강좌 하나도 됩니다. 손녀에게 요즘 노래 하나 배우는 것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라 나는 아직 배울 수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 느낌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이 늙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바꾸지? 나이가 몇인데? 지금껏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수십 년을 한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인생에서 지금보다 이른 때는 없습니다. 10년 후에 내가 오늘을 돌아볼 때 그때 시작했어야 했는데 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려면 오늘이 가장 이른 날입니다. 거창한 걸 시작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일 아침 산책하면서 하늘 한번 올려다보는 것, 오래 연락 못한 친구에게 문자 한 통 보내는 것 해보고 싶었는데
미뤄왔던 것을 아주 조금만 건드려 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즐기는 눈은 하루아침에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습하면 반드시 열립니다. 오늘 예쁜 것 하나 찾기, 오늘 고마운 사람 한 명 떠올리기, 오늘 새로운 것 하나 살짝 건드려 보기. 이게 돈이 드는 일인가요?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어떤 방향으로?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살만해집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노후는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는 것이니까요. 잠깐 여기서 멈추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채널 인생다시는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러 여기 있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돈 안 들이고 평생 즐기는 단 하나의 방법. 그건 바로 즐길 수 있는 눈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발견하고 누구와도 나누고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그 눈. 화려한 여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비싼 취미가 아니어도 됩니다. 완벽한 건강이 아니어도 됩니다. 뒷산 오솔길에서 단풍을 발견하고 오래된 친구 목소리에 웃음이 나오고 손자가 보낸 사진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아하는 일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 소소한 순간들. 그것이 쌓이는 노후가 결국 가장 행복한 노후입니다. 돈이 없어도, 자녀가 자주 오지 않아도, 몸이 완전하지 않아도 그 눈이 살아있는 사람은 오늘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오래된 것 하나를 꺼낼지도 모릅니다. 먼지가 쌓인 붓이든 잊고 있던 악보든 한 번도 붙이지 못한 편지든 누군가는 내일 아침 조금 일찍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볼지도 모릅니다. 오늘 날씨가 꽤 좋구나 하고 누군가는 오늘 밤 오래된 친구에게 짧은 문자 하나를 보낼지도 모릅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하고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노후를 바꾸는 진짜 시작입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즐거움을 발견하는 날들이기를. 조용히, 단정하게, 그리고 충분히.